지난달 상담 중에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딸 결혼 자금을 깨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임플란트 2개에 400만 원이나 들었어요. 그분은 기초연금에 대해 나는 대상이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해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지난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에 그 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조건이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혹은 미뤄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수령, 주택 시세 2억 원 정도인 경우도 해당 가능합니다. 실제로 3년간 신청하지 않아 1천만 원을 놓친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며 지원을 포기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통장이 비어 있다면 이번 기회만큼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스스로 손 내밀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 정확하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 대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디 가서 손 내밀어 본 적 없고 늘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시니까요.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권리는 권리일 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주저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혜택들 하나씩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지 혜택은 남 얘기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제외시켜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일수록 실제로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신 한 어르신께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을 받고 계시고 현재 시세 약 2억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며 예금으로는 약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나는 기초연금 대상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상한선이 기존보다 15만 원이나 오른 월 228만 원까지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탈락했던 조건이 올해는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바뀌었고 세부 요건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24만 원이 오른 수치입니다. 이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정한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소득처럼 계산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금이 많으면 일부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계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만큼 기준 자체가 완화되어 오히려 유리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신청한다고 해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설령 탈락하더라도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를 안 하시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영영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게 매달 쌓이면 몇백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 중에 나는 대상 아닐 거야 라며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알려드리세요.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7,700원이 인상된 금액이죠. 단순히 액수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매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그 누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엔 최대 월 54만 8천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엔 각자 20%씩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계산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당 34만 2,510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2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제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가 궁금하시죠?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이 생신이신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 분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생일 한 달 전에는 서류 준비를 마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시점보다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총 3군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둘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셋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시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서비스를 통해 훨씬 편하게 신청하셨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께 해당되는 생계급여입니다. 이건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생계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물론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상한선은 월 76만 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5만 2천원이 인상된 수치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195만 1287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신청 조건은 더 엄격합니다. 보유 자산도 함께 심사되고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됐던 혜택이 이제 65세 이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어르신께서 매달 근로소득으로 100만 원을 벌고 계신다면 기본 공제로 30%인 30만 원이 차감되고 추가 공제로 20만 원이 더 차감되어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50만 원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승인되면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생일 한 달 전에는 꼭 서류 준비를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정작 필요한 시기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활비 절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제도는 바로 통신비 감면 혜택입니다.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매달 카드값에 숨이 막혀요. 이런 말씀을 상담 중에 종종 듣게 됩니다. 요즘 세상의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닙니다. 자녀와 연락하고 병원 예약하고 정부 정보도 검색하려면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매달 나가는 요금이 부담이 돼요. 문자만 간신히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라면 이동통신요금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 최대 11,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 매달 통신비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1523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현재 사용 중이신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이 혜택은 3대 통신사 SK텔레콤, KT, LGU+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만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뜰폰 MVNO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 중 나는 왜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확인된 후 통신사 변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할인 혜택이 있는 통신사로 전환하신다면 매달 몇만 원씩 아끼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정보 자체를 모르고 계셔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려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반가운 혜택입니다. 바로 영화 관람료 할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다는 말. 이젠 옛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영화 티켓을 5,000원 수준으로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 한 편 관람료가 8,00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 볼 때마다 약 3,000원의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는 셈이죠.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자주 가시는 영화관 홈페이지나 현장 안내 데스크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주와 손잡고 영화 한 편 보는 일. 이젠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을 계절에 맞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절기와 하절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제도들 대부분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통신비 감면이나 비과세, 종합저축 등의 제도는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한 해 동안 생활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건강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걱정되는 건 병원비, 치료비, 약값 같은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년기 특화 항목들 치과, 청각, 안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거나 혹은 비용이 걱정돼서 시도조차 못하셨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한 개 시술에 150만 원, 200만 원 가량이 드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본인 부담금은 약 45만 원, 60만 원 선이 됩니다. 꽤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부분 무치약 상태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라도 치아가 남아있어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고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틀니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틀니는 7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분 틀니든 전체 틀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중간에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보청기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력 저하로 인해 일상의 불편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꼭 안내해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은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117만 9천 원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한 번 구입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 가격이 보통 300만 500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 됩니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복지카드 없이 신청하시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니 꼭 사전 등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히 찾아오는 눈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백내장이죠.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전국 공통 제도는 아니며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매우 필요한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술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에 따라 예산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화재 감지기, 가스 차단기, 응급 호출기 등을 무상 설치해드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자동 신고가 되도록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화재나 낙상 등의 사고를 빠르게 대처한 사례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장치. 그게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는 바로 치매 조기검진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억이 가끔씩 가물가물해져서 걱정이에요. 이런 말씀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기검진이 중요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비용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현재 기억력 상태를 점검해보고 필요한 경우 바로 전문가의 상담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검진 결과 치매 초기나 위험 상태로 진단될 경우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 서비스까지 단순히 병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사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은 반드시 치료 전에 건강보험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술을 받고 난 뒤에 신청하시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꼭 미리 확인해 주세요. 간혹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미 병원 갔다 왔는데 몰라서 신청 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늘 마음이 아려집니다. 몇 분만 일찍 알았더라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통해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치과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사전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고 시술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생계와 건강을 넘어 보람과 존재감을 채워주는 정책,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에 일자리는 무슨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도 일하며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매일 뭔가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참여자를 보유한 노인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69만 2천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정도, 하루 평균 2에서 3시간 정도의 가벼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비로는 약 2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사회 공익형 일자리죠.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고요? 주로 공원 환경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보저,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역 내질서 정리 등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활동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활동 외에도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역량 활용형 일자리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쌓아오신 지식과 경력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총 17만 1천 개의 자리가 새로 마련되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활동 기준 약 76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활동은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시니어 컨설턴트, 상담 보조 등 보다 전문적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서 다시 펼쳐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나도 아직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되찾고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일자리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모집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일자리는 조금 더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담은 노인 공동체 일자리 사업단입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혼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간 기업이나 지역의 사회단체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2025년에는 총 23만 5천 개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노인 일자리보다 더 넓은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하며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 공동체 일자리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마을 공동체 운영,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캠페인, 주민센터 보조 등 동네를 위한, 마을을 위한 작지만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 2일부터 시작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복지로 정부24 노인 일자리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더 편리한 방법을 택하셔도 됩니다. 혹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1544-3388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이 대기 중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이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인데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대해 2년간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즉, 어르신들께서 구직 활동을 하시거나 면접을 보실 때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신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를 채용하시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꽤 강력한 설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가 당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르신보다 자녀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제도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계신 자녀분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셨다가 정작 돌봄도 하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음에도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자녀의 소득 수준, 부양 요건,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괜히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다 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녀에게도 이런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조용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자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생계급여의 목적 자체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동하시기 쉬운 부분이니 꼭 체크해 주세요. 3.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와 민간 근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선발 방식은 무작위가 아닌 평가 방식입니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순으로 선발됩니다. 5. 선정 결과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개별 통보되며 이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220만 원에서 310만 원 이상 초과된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370만 원에서 530만 원 이상 초과된 경우 해당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또는 수술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이 제도는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항목까지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께는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퇴원도 미뤘어요. 실제로 상담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한다면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복지 지원입니다. 지역마다 예산과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독거노인 생활 지원, 경로식당 운영, 목욕탕 할인,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재단, 병원연계복지재단, 종교기관 등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은 서류들을 안내드립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 이런 서류들은 여러 복지 사업에 공통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추후 신청할 때 빠르고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한 번에 여러 혜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실 때 통신비 감면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도 같이 문의해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중 정해진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므로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혼자 파악하려 하지 마시고 자녀나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제도는 한 번에 탈락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유사 사업으로 전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은 물론 본인에게 맞는 다른 혜택까지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복지 제도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보다 더 어려운 분이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건 당당하게 챙기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고령의 친지분들께는 이러한 정보가 꼭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는 나눔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단, 모든 지원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도 꼭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